자, 대표님. 네. 업체에 제공하는 계약서를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이유가 대부분 신랑의 기책을 전가하는 조항이라든가 위약금, 파원시 위자료, 영수증 발행 일부 등뭐 이런 것도 있는데 거기에다 이제 글입니다. 사장님 말 다른 말 필요 없고 링크 주소가 쭉 있고요. 이 영상대로 계약서 정정하고 한국 남성들 피해 안 보게 할 수 있나요? 못하죠? 사고 생기면 남성들한테 다 집어씌울 거죠? 캐캐캐캐캐캐캐캐. 그분 저희 회사 계약서 받는가요? 못 받겠죠. 응? 보지도 않고 왜 그런 말을 하는데요? 자, 일단 그 제로원 입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왜 먼저 들어봐야죠. 우리나라요 계약서 자체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계약서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위약금 일체 없어요. 위자료 그런 말 없습니다. 그거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신랑 신부 똑같이 신랑과 업체 똑같은 중립에서 만들어 놨겠죠. 근데 일부 업체에서 다 뜯어 고쳐요. 계약서를 어떤 분은 표준약관 펴고 이거 표준약관이냐고 나중에 보면 다 거기서 필요한 말 갖고 와서 자기들 유리한 말로 중간중간 많이 바꿔놓죠. 그 범법행위인데? 아니요, 범법행위는 아니에요. 그래요? 범법행 사용을 꼭 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일단은 권장사항이에요. 응? 근데 계약서는 신랑분들이요 반드시 진짜 다 읽어봐야 돼요. 국제계는 어떤 업체는요 위약금 신랑이 돈을 업체에 다 줬어요. 다 주고 여기서 신랑이 중지하겠다. 원래 그냥 끝나야 됩니다. 회사하고는. 위자료 문제는 신부하고 신랑하고 관계가 있어요. 업체가 위자료에 개입을 하면 안 돼요. 계약서 적시하는 것도 문제네. 네. 계약서에 적시하는 것도 문제고 그 계약서에 적혔다고 그 업체가 이 신랑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이 가능합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시네. 우리나라 법원에 그래 한번 넣어보세요. 판사가 뭐라 하는 거. 받아주지도 않아요. 신부가 위자료 소송을 해야 되지. 이 업체는 신부와 신랑 신부 소개를 하고 진행을 해주고 있는. 진행을 난 여기서 돈 다 줬고 이 신랑이 돈을 덜 준 게 있다 그러면은 계약서로 가는 거고 신랑이 돈을 다 줬어요. 다 줬으면은 나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끝이에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모든 계약이라는 게. 그렇죠. 지금 이 회사가 이 신부의 뭐 보호자도 아니에요. 그러면 신부의 보호자 같으면 이 회사는 신랑에도 보호자가 돼야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네, 양쪽 다 보호자가 된다. 그러면 누가 자 반드시 신랑분이 계약서에요. 뭐 위자료 얼마 들어가고 위약금 있고 그런 건 무조건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계약서가 있다 그러면은 딱 신랑분이 단호하게 자 이 계약서 빼고 우리나라 공정거래 표준약관 계약서로 합시다. 자 저분이 뭐 캐캐캐 웃으면서 이야기했는데 저희 회사의 표준약관 계약서만 그대로 씁니다. 도시 하나 안 바꿨습니다. 거기에 제가 신랑분한테 합니다. 약관 1부터 끝까지 토시 하나 바꾼 거 있으면 저는 100% 제 돈 갖고 결혼시켜 드릴게요. 왜요? 저 인터넷 다운받은 그대로 썼는데 인쇄가 잘못되면 모르겠죠? 그럴 리 없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신랑 편에 당연히 신랑 편에서 하죠. 그러니까 제가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파원하라 그러죠. 그분이 뭐 본인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회사의 계약서도 보지도 않고 우리 회사에 진행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하지도 않고 저런 말을 쓴다는 분 본인만 똑똑하다. 다른 사람은 전혀 안 그렇다. 좀 이 사고에 문제가 있는 분이죠. 일단 그러면 그 신랑 입장에서 계약서를 받아보면 어떤 항목을 체크해봐야 될까요? 첫째, 중요하게. 자 금액에 대한 거죠. 이 금액에 어디까지 뭐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 항목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표준계약서에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일반적으로 신랑분들이 문제가 터진 신랑분들 계약서를 제가 보면요. 항목이 없어요. 세부 내역이. 세부 내역이 그냥 결혼비용 얼마 끝나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 그래요. 추가 비용 이야기하면은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공정거래 표준약관 안에 무슨 말이 있냐면요.
이 항목이 없는 비용이 발생할 때는 쌍방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제한이 있어요. 쌍방협의. 예, 쌍방협의할 수 있다. 그리고 환율이 상승하거나 내려갔을 때 또 조율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자, 결혼 비용은 얼마? 그러면 나중에 회사에서 말하겠네. 아, 이거는 결혼 비용에 포함된 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말을 싹 돌리면서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신랑분들이 꼼짝없이 또 신부를 선택하다 보면 줘요. 자, 한국 돌아왔을 때가 아니고 베트남에 진행하는 기간 동안 보통 추가 비용을 발생을 시키는 데가 많습니다. 그때는 이제 신부를 만났고 선택하다 보니까 신랑들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은 그런 비용조차도 계약서에 명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추가 비용이 저는 어떻게 권하느냐. 일체 추가 비용이 없다라는 걸 적으라 하세요. 업체 사장 보고. 계약서에 있는 금액 외에는 그렇죠. 없다. 저희 회사도 그렇게 돼 있어요. 저희 회사도 결혼 비용 얼마에 신부를 위한 비용, 기숙사비, 학당비 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각 세부 품목 어디까지. 우리는 1차, 2차 항공비까지 다 포함이 됐으니까. 그다음에 일체 추가 비용이 발생 없다고 반드시 기재를 시켜요. 특약 자체에 밑에다가 특약사항 기재하는데 별도잖아요. 거기다가 반드시 그 항목을 넣어야 돼요. 저희는 넣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금액에 대한 설명지를 신랑 상담할 때 주잖아요. 거기에도 적혀 있어요. 별도로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별도로 더 들어가는 거는 어떤 거냐? 신랑분이 개인적으로 쓰는 용돈을 좀 더 쓰는 분은 더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신랑분이 중간에 놀러 오잖아요. 놀러 오는 비용은 개인적으로 와 쓰는 거니까 그런 비용 더 들어갈 거고,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자, 금액 부분은 그렇다 치고 그렇다 생각하고, 또 하나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만약에 파혼을 했어요. 위자료 내놓으라는 회사가 많잖아요. 많죠. 명시가 돼 있고. 많죠. 계약서에. 근데 그 명시돼 있어도요, 줄 필요 없어요. 왜? 업체는 법적으로 신랑한테 할 권한이 없어요. 신부가 해야죠. 신부가 한국인 변호사를 섭외하든 선임을 하든 아니 뭐 결혼업체가 그 신부를 대행해서 안 됩니다. 소송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예. 왜 안 돼요? 대행할 수 있잖아요. 아니죠. 우리나라는 그런 법적 소송을 개인 회사, 개인이 위임을 못 받게 돼 있잖아요. 변호사만 위임을 받을 수 있죠. 아, 변호사가 아니지. 그러네. 예, 변호사만 받을 수 있죠. 그러면 그 변호사비를 들여서 얼마를 받아내려고 변호사비를 들여갖고 하겠습니까? 많이 문제된 건 만불 이러는데. 만불 한다고 해서 판사가 만불 주라 하겠어요? 응?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중에 갔을 때 그걸요 법적으로 그쪽 회사에 주는 그런 것도 안 생깁니다. 결국은 업체하고 싸움만 생겼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싸움이 싫어서 신랑분들이 줘버리는 경우가 많죠. 저하고 상담 와서 저한테 상담했던 분들 중에요, 전부 다 안 주고 다 끝났습니다. 그분들. 또 추가적으로 계약서상에 봐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자, 이제 그런 품목, 각 항목들, 그 다음에 이제 윗자료 들어가 있는 거 빼야 되고, 그리고 뒤에, 자, 기책 사유가 누구가 됐든 어떤가, 그런 거 저는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우리 신랑처럼, 신랑의 기책이든 신부가 기책이든 재결혼에 대한 규정을 반드시 넣어요. 재결혼할 때는 얼마 금액으로서 어떻게 할 건지 미리 약정을. 자, 재결혼. 아, 파혼 이후에 그렇죠. 사투리라 잘 못 알아듣었어. 파혼 이후에 재결혼하는데 어떤 데가 그냥 1,000만 원 내세요. 이런 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신랑분도 생각할 거 아니에요. 딴 데 가서 새로 하면 얼마가 더 드는데 여기서 새로 할까? 조금 양심 있는 분. 양심 있는 분들은 좀 더 작게 그 반 가격 이내로 또 들어오는 분도, 업체도 있어요. 그래서 재결혼에 대해서 나중에 신부가 사전에 계약을 할 때도 재결혼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왜? 그걸 알아야 신랑분이, 신부가 문제가 있다면 신랑분 자체가 파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판단할 수 있게. 예. 그런 것도 없이
나중에 이걸 파혼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고 막 그때 막 물어보세요. 신랑 머리 아프죠. 그러니까 사전에 재결혼하는데 그 합리적인 근거가 어떤 거 생각하세요? 그거는 이제 언제까지 진행이 됐느냐에 따라 다르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보면은 뭐 결혼 후 한 달에서 3달 요 사이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금액은 뭐 한 3,000불 정도? 350, 400 정도. 저희 회사는, 저는 자 분명히 밝힐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항공비 포함해서 3,000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쉽게 말해서 업자들이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들은 안 만들고 엉뚱한 것만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재결혼에 대한 걸 처음부터 이야기를 한다. 저는 모든 신랑들 상담할 때 다 재결혼 부분까지 다 설명해 줍니다. 한 번에 끝나요. 예. 왜 그러냐면은 본인이 그 부분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왜냐면은 모든 결혼하다 보면 10% 정도가 재결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겨요. 그러면 10%가 내가 들어가지 마라 하는 법은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 재결혼하는 부분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신부가 어떤 성격적으로 삐지는 걸 잘한다. 이 부분이 많아요. 그거는 신부 기책 아니에요. 성격을. 성격이 그러는 게 왜 기책이에요? 그러면은 신랑분들이 가끔 보면 신부 기책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신랑이 담배 피운다 그러면 신랑 그것도 기책이에요. 따지면 신부 입장에 봐봐요. 신랑이 술 먹는다 그것도 기책이고. 맞죠. 예. 저는 기책은요. 신부가 남자친구가 있다. 바람이 났었다. 서류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데 자 없는 애가 튀나왔다. 이렇게 돼야 기책이죠. 그래서 저는 저희 회사에서는 많이 쓰는 말이 뭐냐면 신부의 문제. 신부가 문제가 있을 시는 위자료 없다. 그 다음에 재결혼할 때는 이렇게 한다. 이걸 처음부터 설명을 해줘요. 다른 분들도 그런 계약서에 그런 3가지 사항들이 명시가 되는 걸 확인했다. 그래서 재결혼은요. 신랑의 문제든 신부의 문제든 그걸 가지고 만약에 따지려고 한번 보세요. 업체하고 싸움밖에 안 돼요. 업체는 당신이 이렇게 하니까 신부가 이러겠지 이런 말 쓸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저는 신랑들한테 딱 합니다. 재결혼은 누구 잘못을 따질 필요를 하지 마라. 신부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래요. 신부가 잠도 많이 자도 문제고 신부가 성격이 안 좋아도 문제고 잘 삐지도 문제고 신부가 가끔 전화도 잘 안 받아도 문제다. 다 문제 있는 신부다. 그럼 결혼하면 안 된다. 본인이 판단했을 때 아니면은 수습 언제든지 말로만 나한테 수습한다고만 말만 하세요. 나는 거기서 수습시킵니다. 내가 봤을 때 안 좋은 부분은 신랑한테 내가 반드시 말을 하면서 안 좋으니까 신랑분 다시 생각하십시오라고 제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신랑이 판단했을 때 처음부터 재결혼 규정을 알고 있어야 신랑분이 나중에 지내가도 본인이 판단을 할 거예요. 원래 얘기 들어가서 계약서. 그렇죠. 계약서 안에 자 저희 회사는 계약서 안에는 표준 계약서이기 때문에 그런 조항이 없어요. 그 계약서 안에 보시면은 계약서에 없는 내용은 특약으로 쌍방 합의에 작성할 수 있다고 돼 있어갖고 저는 성혼 특약 해갖고 재결혼에 대한 규정만 딱 돼 있는 거 신랑하고 서로 사인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처음부터 이런 걸 사인한다는 걸 상담할 때 저는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신랑분들이 계약서 안에 있던 어떤 간에 재결혼하는 문제 부분은 반드시 짚고 처음부터 들어가야 된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계약서상에 결혼 비용에 대한 항목별이 있는지 없는지 네. 확인해야 되고 위자료 부분을 확인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재결혼할 경우에 그렇죠. 계약사항을 확인됩니다. 네, 그걸 딱 확인하고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없다 싶으면은 계약을 하시라.